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2일이 되겠습니다. 4월 12일 날은 도서관의 날이에요. 자, 도서관. 근데 도서관에 이제 가보면 이제 책이 많이 쌓여 있죠. 옛날에는 이제 책을 읽으려면은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제 빌려서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어, 사실은 물자가 이제 흔한 시절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빌려서 읽는 것도 좋지만 또 이제 사서 직접 사서 이제 읽는 이제 그런 그 이제 문화도 많이 그 이제 발전돼 있고 형성돼 있습니다. 네. 도서관이라는 게 이제 책과 관련된 그 인제 하나의 시설이죠. 근데 요즘 와서 느끼는 게 인제 바로 인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은 그 인제 어리고 젊은 시절에 책을 좀 많이 읽어서 어 그때는 이렇게 읽은 것들이 기억도 잘 나고 어 이 머릿속에 있는 저 깊은 곳에 그 기억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 갖고서 인제 하나의 그 삶의 지혜가 되는 이제 그런 원동력이 인제 되는 그런 정보죠 사실. 책으로부터 얻는 게. 근데 요즘 와서 느끼는 게 너무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통틀어서 '책을 읽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책을 읽지 않은 건 아닌데 어 역시 그 '인문적인 소양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도서관에 있는 그 책 어떻게 보면 지식의 보고죠 거기가. 우리가 정말 책을 어린 시절 특히 젊은 시절 이때 '많이 읽어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음 삶을 웬만큼 살아 놓고 나니까 인제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어 인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아 책을 좀 읽어야지.' 하면서 책을 들이다 보면은 인제 곧바로 졸립다든가 그리고 이제 눈이 침침해서 인제 안 보인다든가 이 이런 그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같이 책을 읽고 싶어도 인제 그게 잘 안 되는데 어 이미 세월은 다 지나갔고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또 어 이렇게 기억에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뇌 구조 상태에서의 시간은 없고 정말 안타까운 일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날을 맞이해서 정말 모든 분들 특히 청소년들한테 어 뭐 재미있게 노는 것도 좋지만 또 중요하죠, 노는 것도. 정말 공부하는 거에 못지않게끔 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어 두는 것이 나중에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지혜로 그게 인제 작동을 하니까 그런 지식의 보고를 많이 머릿속에 넣는 그런 독서에 치중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우선 드리고 싶네요. 자, 4월 12일 오늘이 인제 그 도서관의 날인데 이 도서관의 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2일은 인제 도서관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개요를 보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4월 12일 바로 오늘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날부터 일주간은 도서관 주간으로 하며 국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 단체에서 이 취지에 적합한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배경과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 년에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 글쎄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 막 들어가서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런 얘기가 그다음에 인제 최근 디지털 문화의 확산 등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과 이용자 만족도의 방향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도서관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제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제 참 디지털 문화라는 게 인제 여러 가지 그 인제 불편함이 있는 만큼 또 인제 상당히 많은 그 인제 정보의 양을 갖다 전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이게 사실은 이 선생님이라는 그 이제 명칭이 먼저 선자에 날생자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서 먼저 삶을 경험하고 지식을 먼저 습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역할을 인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인제 선생님이라고 인제 그 명명이 된 거죠. 이제 학생은 배울 학자를 써서 인제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저희들이 그 뭐 어렸을 때만 해도 당연히 그랬죠.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인제 발달하면서 이제 모든 정보가 사실 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죠. 그 컴퓨터를 하나씩 들고 다니니까 요즘. 그 스마트폰이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 안에 있는 온갖 정보들을 다 바로 실시간으로 리얼 타임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정보의 양이 엄청 또 대단해요. 근데 그런 그 환경의 변화 어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도 음 이 종이로 된 책을 쌓아 놓고 있던 도서관하고의 환경은 많이 달라졌다라는 얘기죠.
그야말로 뭐 급격하게 변화를 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도서관도 새롭게 변모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도서관도 하나의 학문이기 때문에 도서관학에 이제 종사하는 그 학자들 그다음에 뭐 공무원이라든가 저 사서라고 있죠 인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제 그런 자각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볼까요? 또한 다양한 도서관 이용자층의 요청과 함께 장애인 등 지식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등 도서관을 둘러싼 물리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 뭐 환경이 변하니까 저런 개선은 당연한 겁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체계를 재정립하며 광역 대표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하여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2022년 12월 8일 도서관법이 개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1963년에 만들어진 법이 얼마나 6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개정이 됐네요. 물론 뭐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뭐 개정이 수도 없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제 어 크게 인제 개정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2022년 12월 8일 그 도서관법 개정은요. 자 개정된 도서관법에서는 공공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로부터 일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을 위한 문화 선진국을 실현한다. 그것을 도모한다. 라는 것이 바로 그 법 개정의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련 행사를 볼까요? 도서관의 날로부터 일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뭐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서관 관련 문화예술 행사 및 학술 행사, 도서관 및 관련 분야의 유공자 포상, 그 밖에 도서관 이용 촉진 및 홍보를 위한 행사 등이 펼쳐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우에 기념행사를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관 관련 단체에 그 필요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 그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자 인제 우리가 인제 도서관도 하나의 학문이라고 그랬는데 어 도서관학 이것도 그야말로 라이브러리 사이언스예요. 도서관학이요. 그 사이언스가 붙으면은 인제 일종의 과학인데 도서관학도 그 과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서관에 관계된 여러 가지 원리와 역사적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자료의 선택, 분류, 도서관의 운영, 관리, 시설 등의 문제를 연구한 학문이다. 1980년대부터 문헌정보학이라는 대체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다. 네.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 도서관학과라고 했습니다. 디파트먼트 오브 라이브러리 사이언스죠. 그런데 이게 인제 그다음부터는 문헌정보학으로 그 명칭을 도서관학에서 문헌정보학으로 명칭을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글쎄요. 도서관학과 쪼끔 그 어색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인제 문헌정보학하고는 이제 다르죠. 특히 인제 이게 연구 논문 같은 걸 쓸 때 이 도서관의 역할은 엄청 크죠. 왜냐면 논문을 쓰기 위한 어떤 그 자료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인제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이 도서관학, 문헌정보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글쎄요. 그 논문 쓰는 방법에 보면은 이제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죠. 근데 어느 경우든 어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그런 기존의 어떤 그 학문 그런 것들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은 논문을 쓸 수가 없죠. 뭐 양적 연구를 하든 질적 연구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양적 연구를 하면은 인제 뭐 앙케이트 같은 거 이런 설문을 통해서 인제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 인제 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질적 연구라고 하면은 인제 문헌정보학 소위 그 이 도서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어 그 논문을 쓰기 위한 아주 엄청난 그 인제 소재가 되고 또 자산이 되죠. 물론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행사를 갖고 하면서 남긴 여러 가지 그 유인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 갖고 분석을 하는 그런 질적 연구도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박사학위 논문을 질적 연구를 통해서 했는데 음 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인제 습관이 돼서 그런지 저는 어디 가서 누가 주는 거를 절대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옵니다. 이 연구실에 갖다 이렇게 쭉 쌓아 놓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나중에 분류가 제대로 인제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것도 뭐 유사한 그 자료끼리 모은다든가 그 자료에서
그 자료를 발행한 사람들의 어떤 그 이제 논리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물론 뭐 설문조사에서도 인제 밝혀낼 수 있지만은 그런 자료를 통해서도 인제 그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뭐 지금 뭐 논문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인제 그게 인제 일종의 도서관학이 인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인제 그런 어 일을 하는데 그 인제 뒤에서 그 지원해 주는 그런 모든 백그라운드가 바로 도서관학에서 문헌정보학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독서실이라는 게 있는데 독서실은 도서관하고 좀 다르죠. 네. 도서관은 그야말로 어 소장되어 있는 책을 빌려서 책을 보는 곳이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 데고 독서실은 수험생을 위한 공부방이죠 말하자면은. 저도 뭐 이런저런 공부할 때 독서실에 가서 밤도 새 보고 그랬는데 글쎄요. 뭐 이게 참 밤샌다고 꼭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불안한 일면이 있어요 공부라는 게. 어 '도서관과 독서실은 엄격하게 다르다.' 독서실이라고 해서 책 보는 곳이 아니고 아 책을 보는 곳이죠. 근데 인제 참고서, 교과서 즉 수험을 위한 그런 교재를 본다라는 게 인제 독서실이고 도서관은 그야말로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쳐 가면서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를 이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이 이제 있고 또 그러한 길을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역에 보면은 동 옛날엔 동사무소라고 그랬는데 이제 주민센터라고 그러죠. 음 무슨 뭐 행정복지센터라고도 얘기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그 동사무소에 보면은 그 문고 시설이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죠. 거기도 많은 책을 소장하고 그다음에 그 책을 빌려주고 또 물론 빌려갔던 사람은 반납을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수천 권씩 그렇게 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새마을 문고가 여러분들 그 주민센터에 보면 다 있어요. 많은 그 활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참 글쎄 뭐 어 저도 그 모 주민센터에 새마을 문고 회원으로 돼 있는데 어 좌우지간 인제 이 지역에 보면은 그렇게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작은 그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에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의 그 이제 음 '큰 기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세계 군축 행동의 날이고 또 이 햄스터라는 동물 있죠. 세계 햄스터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어 제가 이것을 4월 12일 날 인제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세계 군축 행동의 날과 햄스터의 날 이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정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